파이널 고사 오늘 여러분들 9회, 10회 완벽히 제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봉투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끝이 납니다만은 앞으로 저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파이널 9회 문제 1번 봅시다. 최초의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 그랬습니다. 갱신기간이 시험 문제 나왔다 그죠? 여러분들 갱신기간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기준점은 65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째 65세 이하, 그 다음에 65세 이상부터 75세 미만, 그 다음 75세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한쪽 눈밖에 없는 사람이 일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경우, 제가 여러분들 구간을 3개로 나눠놨죠, 그죠? 그래서 65세 이하 같은 경우에 최초의 운전면허 갱신일은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을 계산해서 10년째 되는 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죠? 65세 이상, 7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5년, 75세 이상이거나 한쪽 눈밖에 없으신 분이 일종 보통면허 취득할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3년이다. 그래서 15, 3 이렇게 갱신기간은 숙지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보기에서 알맞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몇 개냐 그랬습니다. 최초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했으니까 10년, A는 맞고, B 볼까요? 65세 이상, 75세 미만 그랬으니까 65세 이상, 75세 미만 그랬으니까 5년이 되는 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맞네요. C 볼까요? 75세 이상 그랬으니까 3년이다, 그죠? C도 맞고. D 봅시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취득한 사람도 갱신 주기가 몇 년이다? 3년. D도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A, B, C, D 4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문제 2번. 도로교통법 여러분들 82조가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이 82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뭡니까? 결격 사유. 두 번째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결격 기간.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제8장 운전면허 결격 사유는 한 번 더 꼼꼼히 보고 시험장에 입시를 하시라. 85조에 명시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다면 몇 사람인가 그랬네요.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입니다. A 보시면은, 그렇죠,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죠. 단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 A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B 볼까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도 여러분들 결격 사유가 되죠. 자,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면허증 종별 중에 2가지를 취득할 수가 없죠. 제1종 특수, 제1종 대형 면허증만 취득할 따름이지 나머지 면허증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C 봅시다. 요거는 여러분들 빨간 줄로 딱 합시다. 양쪽 팔 그랬으니까 작년에 경남에서 시험 문제 나왔네요. 작년 경남에서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125cc 이하냐 미만이냐 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왔죠. 작년에 여러분들 양쪽 팔이 아니고 이렇게 한쪽 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양쪽에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도 여러분들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D 봅시다.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증을 받으려는 경우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운전 경력이 여러분들 1년 미만인 사람도 결격 사유가 되네요. 이 볼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도 결격 사유가 됩니다. 얼마 전에 시행됐죠, 그죠? 그 다음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도 결격 사유가 되네요. 문제 2번 A, B, C, D, E 5개 전부 다 여러분들 결격 사유가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문제 3번 볼 수 있도록 할까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교육시간 제가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죠. 공식이 332 신규 안전교육 3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공식이 어떻게? 332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이며 3년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332 정답은 2번.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과태료는 얼마다? 어린이 통학버스랑 똑같죠? 과태료 얼마? 굿! 8만 원입니다. 3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여러분들 보호구역이 시험 문제에 나왔네요. 보호구역 안에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 해당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하는 위반 사항은 그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과속,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행자 보호 불이행, 관리어록은 뭐 돼 있습니까? 정지선 위반 포함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뭐? 신호 위반입니다. 보호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한다. 원래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벌점 10점인데 보호구역이니까 2배에서 벌점 몇 점? 벌점은 여러분들 20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에 대한 벌점은 뭐? 곱하기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보기 1과 2를 읽고 올바른 내용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다면 그랬습니다. 보기 2 봅시다. A는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가 하등이 된다. A 볼까요? 술에 취한 상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불응하거나 음주운전의 이진아웃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때리치기를 새끼니까 임의적 사유가 아니고 뭐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되네요. A 맞고. B. 시장 등과 경찰청장은 전용 차로를 설치한다. 그러면은 일반 도로에 전용 차로 설치권자 누구? 시장. 고속도로에 전용 차로 설치권자 누구? 경찰청장. 설치한 경우에는 B를 정하여 구간, 기간, 통행시간, 구간, 기간, 통행시간, 전용 차로 설치한 설치한 경우에는 구간, 기간, 통행시간을 정하는 게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 전용 차로를 폐지 같은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여러분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치한 경우 그랬으니까 구간, 기간, 시간을 정하여 고시하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야 한다. B도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되네요. C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이 있는 사고니까 C가 중요 12개 항목인지 아닌지 바로 샥 확인해 볼까요? 교차로 어쩌고 저쩌고 그랬으니까 중요 12개 항목이 아니죠. 그래서 공소권이 있는 사고가 아니고 뭐 공소권이 없는 사고. C는 틀렸습니다. D 봅시다. D는 벌점 감경 교육은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이 받는 특별교통안전 여러분들 40점 미만 이 벌점 감경 교육을 받으면은 20점이 여러분들 감경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교육 시간은 4시간이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의무 교육이 아니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권장 교육이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D도 틀렸습니다. 문제에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으니까 A, B, A, B.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문제 6번. 요거 20만원 거리니까 2019년 대전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거네. 다음 중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동승자에게 자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중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도로교통법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고 되어 있죠. 긴급자동차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역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정답은 3번 아닙니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죠. 1번 볼까요?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했다. 그 동승자가 13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이고 13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얼마? 굿 3만 원 부과되네요. 고속도로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승용 승합차 구체적으로 2만 원 과태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3번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30만 원입니다. 긴급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했다. 명확하게 과태료 여러분들 8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까? 문제 7번. 불법 주정차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말소 등록을 촉탁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포함돼야 되고 매각 일시도 맞고, 여러분들 말소 등록을 촉탁하는데 어디서 말소 등록했습니까? 이거 필요 없죠. 매각 장소가 아니고 매각 방법. 정답은 3번입니다. 매수인의 성명 주소도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맞죠. 문제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8번. 경찰 공무원이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 3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경찰 공무원의 의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는 경찰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1번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경찰 공무원이 얘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번에 보호자와 함께, 요거 봐라. 보호자가 함께가 아니고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틀린 것은 일단 2번이고요. 3번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도 경찰 공무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맞네요. 4번에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도 뭡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취해야 할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으니까 보호자와 함께가 아니고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정답은 2. 문제 9번 봅시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자가 밤에 요거는 야간에 운전할 때가 아니고 밤에 도로에서 주정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 미등, 차폭등입니다. 주정차할 때 뭐는 자동차가 1번 볼까요?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이 번호등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여러분들 자동차가 켜야 할 등하죠. 여러분들 실내 조명등은 무슨 차만 켜라? 승합차하고 사업용 승용 자동차만 해당이 된다 그랬죠. 2번에 미등, 차폭등, 야간에 주정차할 때 자동차가 켜야 하는 등화가 맞네요. 3번 미등, 차폭등 여러분들 번호등 그랬으니까 이거는 무슨 차? 이거는 견인되는 차. 4번에 전조등, 차폭등, 미등, 요거네. 전차미실. 전차미실은 뭐다? 야간에 노면전차가 켜야 하는 등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도 2번입니다. 끝으로 문제 10번 봅시다. 다음 보기에서 가장 높은 위반 사항의 벌점과 가장 낮은 위반 사항의 벌점의 합은 얼마냐 그랬네요. A.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빼앗고가 아니고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그랬으니까 A는 벌점이 100점. 보호구역에서 40초가 60 이하, 40초가 60 이하인데 여러분들 보호구역이니까 벌점 몇 점? B는 60점. C. 공동위험행위로 형사 입건됐다 그랬으니까 C의 벌점은 40점. D.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적결심판을 받지 않았다 그랬네요. 범칙금 1차 납부기간은 10일, 2차 납부기간은 20일,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적결심판을 받지 않았다. 벌점 몇 점 부과됩니까? 벌점 40점. 그래서 D 같은 경우에도 40점이네요. 휴대전화 사용, 일단 벌점은 15점 플러스 인적 교통사고, 경상 2명, 경상 1명당 5점이니까 둘이니까 10점, 토탈 25점. 보기에서 여러분들 가장 높은 벌점이 뭡니까? 100점. 가장 낮은 벌점이 뭐? 25점. 100 플러스 25는 125. 정답은 여러분들 2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9회차 같은 경우에는 정답 2번을 내가 많이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죠? 지금 내일 경기도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바로 따라서 하지 뭐. 오케이? 여러분들 바로 10회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파이널 모의고사 이제 끝으로 10회입니다. 문제 1번. 다음 보기에 갈로 안의 숫자가 나머지 하나와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제가 며칠 이내 그랬습니까? 30일 이내 서장이나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증을 받아가세요. 맞고. B.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여러분들 48시간 이내 자진신고했다. 3시간이나 12시간을 제외한 48시간 이내 자진신고하면 벌점은 60점이죠. 관련의 숫자가 나머지 하나 다른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은 일단 A 아니면 B다. 그죠? C 봅시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받은 사람은 연기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그죠? D 볼까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중 법규 준수교육을 마친 후에 권장교육 중에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추가로 제가 며칠 강경한다? 30일을 여러분들 더 강경한다 그랬죠. 참고로 현장 참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인데요. 이미 의무교육 받은 사람들이 추가교육 희망자, 예를 들어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나왔습니다. 운전면허 정지가 100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음주운전자만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20일이 강경되죠. 그래서 정지가 80일 되죠. 이미 의무교육 받은 사람이 추가교육 희망자는 쉽게 말해서 현장 체험교육 받을 수 있죠. 요거는 권장교육. 현장 참여교육 받으면은 추가로 며칠을 강경해준다? 30일을 강경해줍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정지 처분 100일 먹은 사람이 의무교육 한 번 받고 권장교육 받으니까 결국 정지가 며칠 된다? 정지가 50일 되는 거예요. 다음 보기에 관련의 숫자가 나머지 하나와 다른 것은 그랬으니까 A, C, D는 30이고 B는 60. 정답은 B, 2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전거와 관련된 또 문제가 나왔네요. 문제 봅시다. 각종 차 관련 용어 중 자전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면은, 그렇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게 맞죠. 구체적인 범칙 금액은 3만 원이죠. 맞는 것은 1번이네요, 바로.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은 자전거는 앞차의 좌측이 아니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다고 그죠? 자전거가 주정차 위반 시 통고 처분할 수 없다 그랬는데 주정차 위반은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자전거는 2만 원, 이륜자동차 등은 3만 원, 자전거도 여러분들 2만 원의 범칙금 부과할 수 있네요. 3번도 틀렸습니다. 4번의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2조 자전거가 여러분들 제20호거든요.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죠. 자전거란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3번 볼까요? 고속도로에서 예외적으로 갓길을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2019년 12월 24일부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 갓길 통행,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요. 기존에는 긴급차하고 고속도로 유지보수 작업자동차만 여러분들 갓길 통행 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작년 12월 24일부터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의 신호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이제 갓길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번에 고속도로에서 예외적으로 갓길을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그랬습니다.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서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이제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 갓길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차량 신호등이 항상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황색 등화를 묻는 건지 황색 등화의 전멸을 묻는 건지 여러분들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황색 등화의 전멸 그랬습니다. 그러면 1, 2, 3, 4 선지 중에 뭘 골라야 됩니까? 주의하면서 진행한다. 그거 고르면 되겠죠. 1번에 차만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녹색이 등하다. 그죠? 2번에 차만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빠져나가라. 이게 여러분들 황색의 등화입니다. 3번에 차만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게임 끝이네요. 적색의 등화입니다. 차만은 다른 교통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한다. 황색 등화의 전멸. 적색 전멸은 반드시 한 후 일시 정지 후 주의하면서 진행한다. 4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봅시다. 역시 보호구역이네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또 잘 봐야 된다. 그죠? 보호구역에서 시속 55km 초과했습니다. 일단 40초가 60 이하니까 여러분들 벌점 30점이다. 그죠? 운행했다. 운전자 A에게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은 각각 얼마냐? 이거는 그러면 같이 해야 되겠네. 40초가 60 이하니까 9, 10, 여러분들 30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호구역이니까 플러스 3만을 하고 곱하기 2배. 그래서 12, 13. 벌점 몇 점? 60점입니다. 승용차입니까? 승합차입니까? 4.5톤 여러분들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범칙 금액이 승합자동차 등이 뭐냐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승합자동차 등이니까 승합자동차도 맞죠. 그 다음에 4톤 초과 화물차입니다. 특수차, 건설기계, 노면전차가 뭡니까? 승합자동차 등의 여러분들 범칙금에 부과됩니다. 4.5톤 화물차 그랬으니까 4톤을 초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A는 뭐다? 승합자동차 등의 운전자다. 똑같은 거죠. 승합자동차니까 13, 60. 13, 60.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승합자동차 등이란 당연히 승합차하고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노면전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에 임시운전증명서 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 기술한 것은 그랬네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대상자의 임시면허증 발급은 지방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죠? 지방청장이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가 아니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잘못 기술한 것은 정답은 1번 바로 나오고
2번에 임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20일로 하되 운전면허 행정처분, 쉽게 말해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일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네요. 3번에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중에는 면허증 가름증명서, 면허증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 출석 지시서, 고지서는 면허증 가름증명서이다.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4번에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 안에서 20일 범위에서 여러분들 연장할 수도 있죠.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정비불량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비불량차 그러니까 싹 다 한번 끌어모아 봅시다. 벌칙부터 볼까요? 정비불량차를 운전하거나 시킨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정비불량차 그랬으니까 키포인트 두 단어가 뭡니까? 10일 지방청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요걸 숙지하셔야 돼요. 정비불량차로 인정되는 차를 차의 등록증을 요구하거나 면허증 제시를 요구해서 현장에서 그 정비불량차 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여러분들 지방청장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것은 경찰 공무원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 뭐를 정비불량차라고 합니까?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정비가 제대로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차를 정비불량차라고 하죠. 다네요. 그러면은 문제 봅시다. 정비불량차란 도로교통법, 건설기계 관리법은 맞습니다만 도로교통법이 아니죠.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국가경찰공무원이 정비명령서를 교부한 때는 행한 불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의 경찰서장이 아니고 지방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3번에 정비불량차 운전금지의 범위는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 책임자 또는 운전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거. 정답 3번이고요. 지방청장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차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를 정지시킨 후, 그렇죠,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그 차 장치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청장이 아니고 누구라 그랬습니까? 경찰 공무원입니다. 됐습니까?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세 문제 남았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8번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인적 교통사고 발생 시 공소권이 있는 위반 행위는 박스에서 모두 몇 개냐 그랬네요. 그죠? 중요 12개 항목이 쉽게 말해서 몇 개냐. 난폭운전 1번부터 9번까지 중요 12개 항목 1번부터 12번까지 압도적으로 예전에는 중요 12개 항목이 잘 출제됐습니다만은 특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역이 뭡니까? 난폭운전 잔치를 냈다 그죠?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라. 앞지르기 방법 위반 당연히 12개 항목이죠. 그 다음에 금지 시기, 금지 장소 위반도 여러분들 12개 항목에 맞네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은 여러분들 중요 12개 항목이 아니죠. 난폭운전의 한 행위입니다. 반갑다. 철길 건너목 역시 중요 12개 항목입니다. 속도 위반. 일단 여러분들 속도 위반은 중요 12개 항목에 포함되는데 제가 기본 이론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속도 20km 이상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20km 초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20km 이상은 여러분들 20부터 얘기하는 거고 20km 초과 같은 경우는 21km부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A라는 사람이 1km 때문에 형사 입건되느냐 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당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시속은 몇 킬로 초과? 20km 초과입니다.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보기 중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모두 몇 개냐? 1종 보통 그랬으니까 15인 이하 승합차, 그 다음에 12톤 미만, 그 다음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 당연히
군안차는 제외하죠. 당연히 여러분들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할 수 있고 일종 보통 건설기계 우리 기본서에 갈려열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갈라놓고 되어 있죠. 원동기 장치자전거 몰 수 있습니다. 노상안전기는 일종 대형 면허증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15인 이하의 승합차 몰 수 있네요. 3륜 승용차 일종 소형 면허증이 필요하다 그죠.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 소형 견인차, 대형 견인차, 군안차 등은 제외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그야말로 파이널 문제입니다. 문제 10번.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다음 보기에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요거는 여러분들 자동차 관리법이다 그죠?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26조다 그죠?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에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이러한 자동차의 소유자, 점유자를 찾아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에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분들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자동차를 매각 또는 여러분들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2개월이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10번의 파이널 모의고사 정답은 여러분들 4번입니다. 내일 경기도 시험 보시는 분들 모쪼록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좋은 결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도 전례 없이 이렇게 단기간으로 봉투 모의고사가 이렇게 많이 조금 판매가 됐다. 재능 기부에, 재능 나눔에 같이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고개 숙여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영상, 유익한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고시학원의 김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